여기 이제 연산 속도에서 미리세컨이란 12 마이너스 3승초, 즉 0.001초가 되는 거죠. 1초에서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짧은 시간인데 1000분의 1초는 아시죠? 되게 짧은 시간이죠. 더 짧은 시간이 있다는 거. 그죠? 마이크로세컨은 밀리세컨의 또 1000분의 1초, 즉 10의 마이너스 6승초. 자, 마이크로세컨은 이제 밀리세컨의 1000분의 1초, 즉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는 거고, 나노세컨은 또 마이크로세컨의 또 1000분의 1초, 즉 10의 마이너스 9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얼마씩? 1000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요 시간이 짧게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소요 시간이 짧게 걸린다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femto세컨, 아토세컨 순으로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시간은 1000분의 1씩 단축이 되는 거고요. 그죠? 미리세컨은 12의 마이너스 3승초, 마이크로세컨은 10 마이너스 6승초, 나노세컨은 10의 마이너스 9승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000분의 1씩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1000배씩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마이크로세컨, 미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 펜토, 아토 순으로 이렇게 되는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잘 이렇게 잘 나열해 준 다음에 시간은 이제 소요 시간은 하나씩 쓰시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주시면은 해당 속도의 소요 시간, 속도 단위 소요 시간을 갖다가 매치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 순서를 이제 그냥 외우려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방법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 마이크를 갖다 유로 이렇게 편의상 유로 이렇게 읽고 문파라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앞에 첫 글자만 따가지고 뒤엔 다 S죠. 어, 그러니까 뒤엔 다 S니까 앞에 이제 M 마이크로 나노 죠? 그리고 P F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가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이 문자를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갖다 U로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은 문파라고 읽을 수가 있죠. 문파. 그래서 요 속도 단위를 갖다가 순서를 여기엔 느린 것 순에서 빠른 것 순으로 나열한 거죠. 이 순서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이제 잠깐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것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빠른 것에서 느린 것 순으로 나열된 거니까 요 순서의 거꾸로, 요 순서 지금 여기 나온 순서의 역순으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뭘까요, 그럼? 2번이 되겠죠. 아토세컨, 펜토세컨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빠른 것에서 느린 것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19번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20번 다음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처리 속도 이제가 몇 초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데, 자, 피코세컨은 얼마였죠? 피코세컨은 12 마이너스 12승초 맞죠? 그죠? 나노세컨은 몇 초요? 나노세컨은
10의 마이너스 9승초인데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놨네요. 이게 틀렸죠? 10의 마이너스 6승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마이크로 세컨.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겠죠? 미리세컨, 펜토세컨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 2번이 틀렸네요. 그죠? 20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21번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속도 중 가장 빠른 거. 이 4개 거기 중에서 가장 빠른 건 뭘까요? 가장 빠른 거. 4번에 1피코세컨이 되는 거죠. 미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그리고 이제 제일 빠른 건 이제 여기서는 이 4개 중에서는 1피코세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번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연산 속도 단위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 단위 수치 매치시켜 주는 거, 그리고 가장 빠른 거 고르는 거, 아니면 순서 있게 빠른 것에서 느린 것은, 혹은 이제 문제가 바뀐다면 느린 것은에서 빠른 것은으로 바뀌는 거, 그거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연산 속도 단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수치가 수치가 작아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냐하면 속도가 왜 빨라진 거냐면 처리 속도의 시간, 소요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짧게 소요가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 부분을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분류 기준은 이제 그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가 되겠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저는 이제 보면은 바로 또 다른 분류 기준인데 바로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예요.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전용과 범용이 있어요. 전용과 범용. 전용과 범용. 전용은 이제 그 특수목적용이 되겠죠. 특수목적용. 그리고 범용은 일반 목적용이에요. 자, 특수목적용이라는 건 그 용도가 이제 그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뭐 전용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범용은 목적이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전용 컴퓨터가 있고 범용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용 컴퓨터는 주로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날로그 컴인 경우가 많아요. 아날로그. 그리고 범용은 디지털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가 이제 뭐라고 어떤 걸로 분류해놨냐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분류해놨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분류해놨어요.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랑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또 이거랑 또 연결이 돼요. 전용이냐 범용이냐. 아날로그는 전용인 경우가 많고 디지털은 범용인 경우가 많고, 우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도 다 뭐야? 디지털이죠. 그래서 이제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는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좀 잘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어,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디지털은 일단 취급 데이터가 문자, 숫자 등의 셀 수 있는 데이터가 취급 데이터가 되는 거고, 아날로그는 전류, 온도, 속도 등 연속적인 물리량이 되는 거죠. 즉 주로 연구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아날로그 컴은 연구용, 실험용으로 주로 쓰이는 내용이고, 그래서 전용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한 애들 있죠. 전류, 온도, 속도 등 이런 실험적인 데이터들, 그죠?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한 컴퓨터로서 이제 아날로그 컴을 주로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조합한 컴퓨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은 이제 구성 회로가 논리 회로예요. 논리 회로이고, 아날로그가 뭐냐면 증폭 회로예요.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주요 연산이 사칙 연산이 되겠고요. 아날로그는 이적분 연산이에요. 이적분 연산.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연산 속도가 느리다, 아날로그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당연히 디지털 작업 환경은 당연히 빠르죠. 전반적인 작업 속도는 빨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일로 보내는 거라든가 메신저로 파일 보내는 거하고 팩스로 보내는 거랑 누가 더 빨라요? 당연히 메일 또는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 거 이제 그런 속도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자료 이제 입력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0.001초라도 걸려요. 시간이. 근데 아날로그는 넣자마자 바로 나와요. 0.0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입력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결과 데이터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따져본다면은 디지털이 빠른데 얘가 더 빠르다 이거죠. 디지털도 빠르지만 아날로그가 좀 더 빠르다 이거예요. 결과 데이터를 얻기까지 시간, 입력 자료를 집어넣고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디지털보다 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죠. 연산 속도는 디지털이 빠른데 얘가 더 빠르다는 소리죠. 아날로그가.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연산 속도란 입력 자료를 집어넣고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시간은 아날로그가 좀 더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밀도는 대신 되게 정밀하죠. 디지털은 정밀도가 필요한 한도까지 이제 정밀도를 뽑을 수가 있고, 아날로그는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자저울하고 반을 돌아가는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전자저울은 내가 필요한 수치까지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게를 재었다 그러면은 필요한 한도까지 소수점이 쭉 나와요. 근데 아날로그는 어때요? 대략적으로만 수치를 읽을 수가 있죠. 눈금을 보고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보고 대략적인 수치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는 디지털이 필요한 한도까지 뽑을 수가 있다는 거고, 아날로그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디지털은 기억 장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디지털 컴퓨터도 어때요? 우리 쓰고 있는 게 디지털인데 프로그램 필요하죠. 그죠? 운영체제라든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기억 장치도 필요해요. 내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려면 필요하죠. 근데 요 아날로그 컴은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가 없죠. 미적분 연산 자체가 프로그램이에요. 이 안에 이제 미적분 연산이 뭐냐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죠. 우리 이제 수학 시간에 미적분 배우신 적 있는데 어땠어요? 미적분 연산? 상당히 머리 아팠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적분 연산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를 생각해 보면은 바늘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바늘이 3개가 있어요. 바늘 3개가 뭐냐면 시침, 분침, 초침 3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시침, 분침, 초침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요. 그 초침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어떻게 돼요? 분침이 1분 이동하는 거고 그 분침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시침이 1시간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왜 그러냐면 거기 어떤 연산이 적용되어 있냐면 미적분 연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산 자체가 미적분 연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전류계 같은 걸로 전류 잴 때도 따로 필요가 없죠. 그 안에 전류계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미적분 연산이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런 데는 필요가 없고 또한 측정치를 바로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측정치를 갖다가 즉 결과 데이터를 갖다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기록하니까 그죠?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과 그 아날로그의 차이점을 가지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자, 22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부호화된 숫자와 문자, 이산 데이터 등을 사용한다. 맞죠? 그리고 산술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맞고 증폭회로 사용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죠?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4번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린 건데 자,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보다 느리다 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22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다음 좀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컴퓨터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일단 그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날로그는 다 취급하는 데이터, 즉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가 되겠는데 3번 슈퍼컴퓨터는 어떤 분류일까요? 이것도 어떤 분류에 의한 내용인데 뭐 같아요? 슈퍼컴퓨터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일까요? 슈퍼컴퓨터는 바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슈퍼컴퓨터는 그래서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죠? 슈퍼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항공우주하고 또 어디 사용돼요? 우리 지구에서는 항공우주하고 또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냐면 우리 날씨 기상예보를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그런지 요즘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못 맞출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비 온다, 그죠? 대략 맞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비 오는 양을 못 맞추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건 잘 못 맞추는데, 어, 그 예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와서 이제 막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일단 23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다음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하며 아날로그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만을 처리한다. 이건 거꾸로 설명해놨죠.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거꾸로 설명해놨어요. 2번은요. 2번도 거꾸로 설명해놨죠.
디지털 컴퓨터는 정복 회로로 구성되며 아날로그 컴퓨터는 논리 회로로 구성된다. 그죠? 3번 보면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족분 연산을 주로 하며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3번이 맞는 거죠. 4번 보면 아날로그 컴퓨터는 범용이며 디지털 컴퓨터는 특수목적용, 전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것도 반대로 설명해놨죠. 올바르게 설명해놓은 건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24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